글쎄요. 살다 보면 이러저러한 이유, 뭐 핑계 없는 무덤, 이유 없는 무덤 없다 이런 말은 있다지만 이건 과연 이러서야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세상살이가 힘들어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이 사건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에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네. 아들과 아버지가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버지를 깨웁니다. 어디 갈 데가 있다.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깨우면서 차에 태웁니다. 그리고 충남 태안군 영목항 인근으로 데리고 가는데요. 여기서 이제 아버지가 너 네. 도대체 어디 가는 거냐라고 묻죠. 그러니까 궁금할 거 아니야, 아버지 입장에서도. 그럼요. 왜 하필 또 이 바다 인근으로 갔을까? 네. 그때 이 아들은 아버지 죄송해요 라는 말을 남기고 그대로 바다로 추락을 시킵니다. 세상에 차를 몰고요? 예, 본인과 아버지가 타 있는 그 상태 그대로 바다로 돌진을 한 거죠. 이 자리에서 아버지는 익사로 사망을 했고 세상에. 아들은 차량에서 빠져나와 생명을 구했다고 합니다. 아니, 정말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무슨 일이에요? 자고 있던 아버지를 깨워서, 아버지 저 갈 데 있어요. 빨리 일어나 보세요. 동생들이 기다려요. 하고 가는 길에 이상했어요. 그랬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장희영 교수님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대체? 아마 이 아들에게는 아마도 이 당시에는 본인이 감당하기 좀 버거울 정도의 심리적인, 그러니까 상황적인 압박이 좀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더라도 좀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한 것이면 사실이 없는데 네. 지금 제 옆자리에 타 있던 아버지가 2005년 10월경에 뇌병변 4급 장애인으로 등록이 됩니다. 아이고. 다시 말하면 10년 가까이 10년이 넘는 시간을 이 장애인 아버지를 부양하며 생활을 해야 되는 일단 첫 번째 이런 문제점이 하나 있었을 것 그러네, 같고. 작년까지 한 13년 부양했네요, 진짜. 그렇죠. 네. 그러니까 편찮으신 부모를 부양하는 것도 부양하는 거지만 더 큰 스트레스는 아마도 경제적인 압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상당한 빚에 시달리고 이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들 본인이요? 예, 아들 본인이 아까 아버지가 장애인 판정받은 건 2005년이고 2008년에 도박에 손을 댑니다. 아이고. 그래서 도박 빚을 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명의로 된 집을 담보대출을 받아서 처음에 7천만 원 이제 빚이 생긴 거죠. 그 이후에 또 사업을 시작하는데 2011년부터 13년 사이에 사업을 또 실패해서 또 큰 빚이 아유. 남겨집니다. 이 가운데 이제 아내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져서 이혼을 하게 되고요. 아이고. 역시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죠. 이후에 이런저런 이유로 빚이 한 1억 원이 넘게 생기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이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제2금융권도 빌리고 뭐 아마 개인적으로도 빌린 것 같아요. 횟집을 운영을 하긴 했습니다만 버는 족족 다 이자 갚게 급급한 이 상황에 본인 스스로는 더 이상 이걸 견딜 수가 없다 싶어서 부양하던 아버지까지 모시고 이런 엄청난 사건을 벌이게 된 겁니다. 일단은 최명기 원장님, 이 일을 벌인 아들의 관점에서만 보면 일단 이런 말이 떠올라요. 화불단행, 안 좋은 일이 계속해서 닥치기는 했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안 좋은 일이 닥친 거는 다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닥친 겁니다. 도박도 본인이 선택한 그러네요. 거고요. 사업도 본인이 어떤 사업의 능력이 없는데 사업을 계속 아하. 선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행을 당했다고 하는 표현은 맞지 않고 불행을 자초했다고 했다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네. 본인은 불행을 당했다고 여길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불행의 희생자라고 여겼을 거고 본인은 여태까지 운이 없었듯이 앞으로도 계속 운이 없었다고 하고 네. 또 우리는 이 사람이 10년 전에 부양했다 그러지만 사실은 저는 부양의 대부분은 그 아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내와 이혼한 후에는 도저히 아버지를 갖다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네. 그렇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아버지의 집도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이런 상태에서 다른 형제들한테 부양의 의무를 갖다 나누자고 하기에도 본인이 면목이 쓰지 않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서 본인이 감당할 수 없고 우울하게 되면은 우리는 남의 생명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명과 똑같게 봅니다. 내가 죽고 싶어지게 되면은 남의 생명에 대해서도 죽은 게 차라리 더 나은 생명으로 보게 되는 그런 거예요. 권리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러나 네. 아버지가 지금 이 상태에서 거동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신이 제대로 부양하지 못하는 불행한 상태로 아버지가 살게 되느니 그 생명을 갖다 본인이 가져가는 게 본인은 아마 아버지를 위해서도 최선의 선택이라고 합리화했을 거고요. 네. 그러나 여기서 제일 안타까움은 결국은 본인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형제들한테 도와달라 그래도 형제들이 아버지의 부양의 책임을 안 져줄 거야 라고 아마 본인은 속단했을 거고 어쩌면은 본인이 형제들한테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게 본인이 면목이 쓴다고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또 마음속에서는 그 얘기를 꺼냈을 때 형제들의 비난이 두려웠을 거예요. 당신이 아버지 집도 다 하고 당신이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거야가 두려웠겠지만 사실은 본인의 목숨을 본인이 자살하는 것도 나쁜 일이지만 사실은 마지막에 아버지의 어떤 생명에 대해서는 형제들과 의논을 하고 사실을 공개하는 게 옳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명기 원장님은 전문가시니까 이러저러한 생각을 했을 거라고 이 전문가들 분석을 하시지만요. 오히려 이 사람은요, 아들이란 사람, 아예 그런 생각조차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런 폐륜 범죄를 저질러요. 이건 범죄입니다. 범죄. 그런데 혹시 김기혁 아나운서. 네. 주변에서는 이런 뭔가 일을 벌일 낌새 같은 걸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예, 낌새가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벌어지기 너무나 얼마 전이었기 때문에 이 사고를 막을 수는 없었던 거죠. 어떤 정황이었을까요? 이 아들이 아버지를 차를 태우기 전에 문자를 남겼습니다. 네. 그 문자 내용이요.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돈도 없고 힘들어서 1년 넘게 고민을 했는데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하겠다. 아무 죄 없는, 본인이 썼어요, 여기. 아무 죄 없는 아버지는 그러네요. 내가 모셔간다. 허허. 이제 잘 걷지도 못하니 누구야 뒷정리 빨리 끝내고 나는 바다에 뿌려줘라. 누구야는 뭐 가족 중에 일부인 것 같아요. 예, 이런 취지의 유서를 동생들과 전처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아니, 장기영 교수님, 이건 본인은 그렇다지만 본인은 경제적 압박에 어떻게 이혼도 하고 정말 이 세상이 정말로 살기 힘들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버지가 무슨 죄예요? 아버지가. 그렇죠. 우리가 볼 땐 아버지가 무슨 죄 하겠죠. 아마 이 당시 이 아들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1년 넘게 고민을 했다면 1년 내내 본인은 이 고민 속에 살았기 때문에 아마 판단력도 정상적이진 않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하게 되는데 네. 저도 맨 처음에는 너무 그러니까 부양하기 어려운 부모님을 모시다가 이런 극단적인 결심을 하게 됐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동정이 좀 갔었는데 사실 경제적인 압박이 이렇게 긴 시간 지속됐다는 걸 보니까 조금 사건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본인 혼자 극단 선택을 하기에는 아버지 신경이 쓰이고 아버지를 막상 또 같이 이렇게 가려니 아마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이 엄청난 일을 저지르기 전에 소주 2병을 마십니다. 차량을 몰고 돌진하기 직전에 소주 2병을 마시고 조금 전에 김기혁 아나운서 이야기한 문자 메시지를 가족들에게 직전에 이런 사고를 저지르기 직전에 일종의 유서를 발송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를 차에 태워서 바로 돌진을 한 건데 아버지는 정말 무슨 죄인가 그냥 그대로 사망을 했고요. 이 아들은 아마 그 안에서 사람이라는 게 심리적으로 아무리 마음을 먹는 것과 현실에 닥칠 때는 다르거든요. 그 안에서 결국은 본인은 나와 살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상당한 비극으로 남았습니다. 보세요. 본인은 그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했지만 결국 자기는 그 상황에서 빠져나와요, 혼자. 이건 뭐겠어요?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윤성 교수님, 이 사람은 본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지 몰라도 이건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 사람이 소주 2병을 마셨고, 그리고 자기는 뭐 일이 잘못되면 바다에 뭐 뿌려달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스스로 떨치고 나왔죠. 왜 그러냐면 막상 물에 빠지니까 두려움이라든가 공포에 의한 어떤 반사 행동이 있었다라고 보는데요. 네. 사실 본인 스스로가 어떤 그런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앉아있던 아버지 같은 경우는 100% 당할 수밖에 없고 본인은 그런 일을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물에 딱 빠졌을 때 순간적으로 반사 행동으로 인해서 본인은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떤 죽음의 원인을 제공을 한 반면에 네. 자신은 나옴으로써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던 이 존속 살해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 재판부는 그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을 해가지고 네. 이 배심원들의 의견을 구했는데 네. 이 참 흥미로운 것이 만장일치로 유죄를 이렇게 확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 재판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징역 7년을 선고하게 됩니다. 네. 그거 보세요. 최명기 원장님, 배심원들도 만장일치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7년, 중형을 내려주십시오. 유죄입니다라고 판단할 정도로 이 사람은 자신의 극단적 선택을 할지는 모르지만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럴 권리가 없었다는 걸 지금 입증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너무 비겁한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같이 이런 행동을 했던 거는 혼자 죽는 게 겁이 나서 그랬을 수 있어요. 결국은 아버지를 자신의 자살 시도의 동반자로 아버지를 제물로 이용하고 그리고 막상 본인은 두렵기 때문에 마지막의 순간에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게 아니라 네. 자신의 목숨만 구한 거죠. 이런 네. 사람한테는 실형이 내려져야만 됩니다. 네. 그런데 임방글 변호사님, 혹시로 물론 이제 배심원들은 뭐 유죄고 그런 거는 의견을 내겠지만 재판부가 혹시라도 이 사람이 살아온 가정 생활, 배경, 인생사 같은 걸 참조한다고 쳤을 때 저 징역 7년이 글쎄요, 합리적인가요? 아니면 좀 중한가요? 가벼운가요? 어떻게 좀 판단해 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적정한 형이 아니었나 아, 그래요? 싶은데요. 우리 형법상 존속을 살해했을 경우에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땠던 간에 지금 생명을 파괴했다라는 점, 네. 그리고 그 대상이 아버지라는 점, 이런 것들 다 감안하면은 정말 굉장히 중한 죄죠. 존속 살해라는 점. 하지만 이 법원은,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했는데요. 네. 이분이 장남인데 이 아버지를 굉장히 오랜 기간, 그러니까 젊은 시절을 정말 다 바쳐서 성심성의껏 봉양을 해왔다고 하고요. 네. 또 최근에 굉장히 어려워져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수사까지 받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이제 신변을 비관하게 된 거죠. 여기에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자신이 만약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경우에 이제 아버지는 홀로 남는데 그럼 이 부담은 동생들한테 가겠네. 그럼 동생들한테 부담을 지어주지 말아야겠다까지 해서 이제 이걸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범행 동기를 참작해서 그래서 징역 7년을 선고를 했으니까 네. 앞서 말한 이런 아무리 범행 동기를 참작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죄 자체가 워낙 중한 죄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7년 정도는 적절한 네. 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이 자신이 죽고 나면 남은 동생들에게 아버지 부양 부담이 돌아갈까봐 그것도 걱정했다는 것은 이 사람의 주장일 뿐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왜? 그럴 것까지 신경 썼다면 왜 살아생전에 동생들에게 진지하게 이 문제에 터놓고 의논할 생각은 안 했을까요? 그게 더 오히려 용기 있는 행동 아니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어떤 누구도 다른 사람의 목숨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할 권리는 없다는 거 이번 사건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